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37,360명, 일주일 전보다 2.1배 늘었고요. 2주 전보다는 3.8배 는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되던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도 확진자 수는 더블링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 재유행 대신 재확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정점에서 내려온 후 재유행하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도 있지만 스페인, 남아공, 네덜란드처럼 재유행 안 간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프 보면요, 3월 20일쯤 65만 명 정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박스권 형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 인구 100만 명당 1000명,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하루 5만 명 선을 넘지 않아서 아직은 재유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재유행 시 시나리오로 대비해야겠죠. 여름인데 왜 확산될까요? 보통 겨울에 확산되는 거 아닐까요? 보통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는요, 사람이 면역력 약해져 있는 시기를 틈타서 확산합니다. 그래서 환절기,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여름이 코로나의 면역력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지난 겨울 추가 접종했고요. 지난 3월 오미크론 최대 정점 지났죠.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5, 6개월 지나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존 면역력을 잘 피해 다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확산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 녀석은요, 백신 맞은 사람이나 자연 면역 얻은 사람에게도 잘 감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감염되면 더 아프다는데 맞나요? 미국에서요, 최근 6개월 확진자 25만 7천여 명 조사했더니요, 15%가 재감염이었고요. 대부분 BA.5 변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워싱턴대가 연구했더니요, 건강한 사람은 BA.5에 다시 감염돼도 가볍게 앓았지만 65세 이상과 투석 환자, 혈액암 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은 처음 감염보다 더 아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감염이 처음 감염보다 폐렴과 심장, 출혈납병증을 2배 넘게 일으켰고요. 이런 이유로 입원율은 3배, 치명률은 2.14배 더 높아졌습니다. 고위험군은요, 처음 감염 때 심하게 앓아서 건강이 손상된 상태에서 재감염된 게 치명률이 높아진 것이란 게 연구팀 분석인데요. BA.5가 기존 오미크론보다 폐와 심장에 더 잘 침투하는 특징도 고위험군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고위험군의 재감염 시 위험성은 백신을 맞은 횟수와 상관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BA.5 변이 확산 속에서 고위험군에게 더 특별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리두기 다시 돌아가나요? 정기석 질병관리청 자문위원장은요, 숫자 1을 넘고 안 넘고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생산지수 1을 넘느냐 안 넘느냐 안 따지겠다는 것이죠. 즉 확진자 숫자만 따지지 않고 위중증이나 사망자 숫자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프 보면요, 치명률 계속 낮은 상태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재유행한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당분간 거리두기 복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백신은 그야말로 변수의 변수입니다. 변이형 맞춤 새 백신이 모더나께 9월쯤 나올 수 있고요. 파이자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재유행 시기보다 더 먼저 나와서 이걸 맞고 재유행을 만든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새 백신이 나오는 시기보다 재유행이 먼저 올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50대까지 4차 접종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30대 이상 모든 사람에게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백신이 BA.5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대국민 설득이 쉽지는 않습니다.